한국을 위해 금메달을 따서 행복합니다. 한국 바이애슬론 발전에 큰 힘이 되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출신 선수로 2017년 한국에 귀화해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낸 아빠꾸모바 선수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던진 말입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따낸 첫 금메달이었기에 더욱 값진 결과였는데요. 당연히 그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녀가 한국으로 귀화를 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밝혀지며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특별한 금메달이 선사됐습니다. 푸른 눈의 태극전사가 새 역사를 쓴 건데요. 9년 전 러시아에서 특별 귀화했던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 선수가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겁니다.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동계 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방식과 룰이 상당히 특이하기로 유명한데요. 총을 둘러맨 채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달리면서 정해진 표적에 총을 쏘아 스키를 탄 시간과 표적 적중을 합산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즉,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을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과되어 다 이기던 경기도 역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를 얼마나 빨리 타는지도 중요하지만 사격을 얼마나 잘 아는지도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실력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얼핏 생각해봐도 실내 사격과는 다르게 크로스컨트리 후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거칠어진 상태에서 총을 쏴야 하므로 더 어렵습니다. 총도 관역에 잘 맞게 하기 위해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메고 뛰기에 알맞은 모양은 아니며 그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한 건 물론이죠. 지금 이런 룰도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만큼 국내에선 뚜렷한 성과가 없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비인기 종목인데요. 하지만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 선수가 이번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바이애슬론 불모지 국가였던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선사한 것입니다. 이날 바이애슬론 7.5km 스프린트 종목에서 아빠꾸모바는 최상의 스키 실력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했는데요. 사격에선 총 10발 중 1발씩만 놓쳤을 뿐 평소 실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잠깐 중국 선수에게 선두를 내주며 주춤하기도 했지만 막판 주행에서 힘을 내며 22분 45초 4로 가장 빨리 골인했죠. 사실 이번 종목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메달은 중국 선수가 차지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빠꾸모바는 2위인 멍판치와 3위인 탕지안닌 이렇게 중국 선수 2명을 물리치고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런 그녀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애슬론 첫 금메달을 안을 수 있게 된 거죠. 한편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해당 종목에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수상 소감은 많은 한국인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 출전 이전부터 대한체육회에 한국 바이애슬론 발전에 큰 힘이 되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그녀는 드디어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을 위해 금메달을 따서 행복하다고 감개무량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귀화 9년 만에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올라가자 그녀는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표정을 보였는데요.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사실 아빠꾸모바는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러시아에서 특별 귀화했던 선수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당시 귀화 선수 18명을 받아들였는데 그중 아직까지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아빠꾸모바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녀가 당시 한국에 귀화 결정을 했을 때만 해도 자국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 10월 26일 러시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청소년 대표팀까지 올라갔던 유망주였기 때문이죠. 당시 러시아 청소년 대표로 활동하며 2014년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인 경기에서 은메달, 2015년 하계 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실력 발휘도 곧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가 바이애슬론 강국이어서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매번 올림픽에서 도핑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금메달에 집착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기도 하죠. 이렇듯 경쟁만을 강요하는 러시아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스트레스와 압박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점점 웃음기를 잃어갔습니다. 이때 선수 생활을 접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기회를 내밀어 준 게 바로 한국이었죠.
마침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이 그녀에게 귀화를 제안했고 선뜻 받아들인 건데요. 물론 당시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러시아 국적을 포기한 그녀의 선택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러시아와 달리 여기선 코치님과 동료들이 응원을 자주 해주셨다며 자신의 선택에 일말의 후회도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호시탐탐 금메달 탐을 내는 중국도 그녀에게 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중국은 무슨 버프를 받았는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자국의 여자 선수들이 해당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는 등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더욱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서도 그녀에게 한국 말고 중국으로 귀화를 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후문이죠. 그런 그녀가 중국의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을 택한 건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자리했다고 합니다. 평소부터 한국 음식을 좋아해 김치와 불고기를 즐겨 먹는 등 한국에 대한 호감이 두터웠던 그녀는 한국 바이애슬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처음부터 갖고 한국을 택하게 되었다는데요. 물론 이런 호감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맨 처음 낯선 타지 생활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한국인들 특유의 정문화 때문에 이겨낼 있었다고 밝혔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녀는 한국 바이애슬론에 제대로 큰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대표팀에 들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꼭 따겠다라고요. 그런 그녀가 1등 단상에 올라 마침내 태극기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경기 전만 해도 아무도 그녀의 금메달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심도 지원도 부족한 생소한 종목이라 중계방송도 되지 않아 영광의 순간은 몇 장의 사진으로만 전해졌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그녀는 경기 후 러시아에서 귀화의 문화적인 차이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신병국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해 한국에서 바이애슬론을 처음 시작할 때 큰 도움을 준 김종민 전 바이애슬론 연맹회장, 현재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영렬 현 연맹회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길을 계속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이번에 따낸 금메달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팀 모두의 것이라며 연신 한국의 공을 돌리는 것은 물론 감사한 마음을 전해 한국인들을 또 한 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이번 올림픽에서 그치지 않고 월드컵 대회와 내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공동 개최될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습에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을 위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죠.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모든 걸 잘 극복해 드디어 한국에서 금메달의 꿈을 이뤄낸 아빠꾸모바 선수. 이런 그녀의 행보에 한국인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과 기대를 보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과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부디 그녀가 그간의 피땀 눈물을 보상받는 소중한 결과를 안을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